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시나요? 뭐 출장이나 학회 같은 걸 갈 때야 노트북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여행 갈 때는 솔직히 스마트폰만 챙기면 됐지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회를 가건 관광을 가건 항상 노트북을 가방에 먼저 쑤셔넣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다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들고 갈 노트북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결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과 출장을 묶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여행의 목적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필요한 노트북의 조건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배낭여행을 다니는 사람과 렌터카 여행을 다니는 사람 2박 3일 출장을 가는 사람의 짐이 비슷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걸 고려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노트북의 무게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배낭여행을 할 계획이란 말이죠. 배낭여행에서는 짐은 목숨 걸고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게 배낭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나 렌터카 여행이라 딱히 여행지에서 짐을 안 짊어지고 다녀도 된다. 그러면 2.5kg짜리 게이밍 노트북 들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홋카이도 렌터카 여행 갔을 때 2.2kg짜리 기가바이트 에어로랑 0.8kg짜리 어댑터 들고 가서 그날 찍은 사진이랑 영상 편집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 노트북의 크기인데요. 만약 여행을 가는 목적이 비즈니스나 학회 같은 거라면 14인치 화면 크기 이하의 노트북이 좋습니다. 왜냐면 14인치 크기 노트북이 비행기의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에 출장을 나간 적은 딱히 없지만 전공의 때 해외 학회를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발표 PPT의 수정과 발표 대본 작성을 다 비행기 안에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노트북의 크기가 14인치 이하인 건 이유가 있다고나 할까요? 세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배터리인데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 배터리가 크고 오래 간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제가 여행용 노트북에서 배터리 타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C타입 포트를 통해서 PD 충전이 잘 되는지 또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잘 되는지 여부입니다. PD 충전이 가능하면 일단 충전기를 하나만 챙겨가면 된다는 점이 큰 이득이고 평상시에는 안 가져다니더라도 여행 갈 때는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트북 배터리 용량이 좀 작더라도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된다면 상당 부분 커버가 되죠. 사실 요즘 나오는 울트라북들은 PD 충전이 가능한 게 일반적이지만 그 와중에도 안 되는 제품이 있긴 하니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키보드인데 키보드 키감이 어떻고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키보드 백라이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여행 중에 어떤 조명 상황에서 노트북을 사용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중급기 이상의 노트북에는 키보드 백라이트가 있지만 LG 울트라 PC 엣지처럼 여전히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는 노트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는 제가 여행용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노트북 내장 스피커 얘기를 하면 어차피 집에서는 외장 스피커 연결해서 듣고 밖에선 이어폰 쓸 건데 노트북 스피커가 뭐가 중요함? 이러시는 분들도 호텔 방에서는 노트북 내장 스피커 쓸걸요? 물론 짐을 늘려도 상관이 없다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겨간다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쓸만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무게가 적어도 400g 이상인데 전 굳이 이만큼의 짐을 늘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밤에 호텔방에서 현지 방송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전 휴가 때 호텔방에서 평소에 보는 걸 미뤄왔던 시리즈나 애니 같은 걸 몰아보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스피커에 민감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여행 중 노트북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이 달라지겠는데 전 노트북으로 그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라이트룸으로 사진 보정,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이어붙이기 정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sRGB 100% 색 영역 정도는 만족하는 디스플레이가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 여행용 노트북의 스펙이 있는데 바로 넉넉한 저장 용량과 SD카드 슬롯입니다. 미러리스나 DSLR로 많은 수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나 폰으로 촬영하더라도 동영상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이미지 파일을 백업할 공간이 필요하고 노트북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기가의 여유 저장 공간, 그리고 파일을 쉽게 옮길 수 있는 SD카드 슬롯은 여행의 주 목적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스펙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의 성능이 어느 만큼 필요한가? 이건 정말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뭐라고 정할 수가 없겠는데요. 문서 편집만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의외로 노트북 가져가서 밤에 게임을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뭐 할지는 당신들이 더 잘할 거니까 참견하기 어렵죠. 다만 제 기준으로는 인텔이나 라이젠의 최신 저전력 프로세서와 그 내장 그래픽 정도면 라이트룸 작업이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얼마나 막 다룰 수 있는 노트북이냐 하는 겁니다. 딱히 내구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만약 너무 애지중지한 노트북이라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맘이 찢어질 것 같다 하시면 그런 노트북은 여행 갈 때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가방에 맘 편하게 대충 던져 넣을 수 있고 살짝 떨어뜨리거나 기스가 나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노트북이 여행 갈 때 가져가기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 중에는 분실이나 도난 사고도 일어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싸구려 노트북을 가져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사용자의 멘탈적인 부분이 크겠네요.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면 여행 갈 때 가져갈 노트북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게, 크기, 배터리와 PD 충전 가능 여부, 키보드 백라이트, 스피커, 정확한 디스플레이, 넉넉한 저장 공간, 그리고 사용자에게 알맞은 성능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북이 제일 여행 갈 때 가져가기 좋은 노트북이냐고요? 몇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일단 당연히 맥북 에어는 언급해야겠습니다. 맥OS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게임에는 불리하다는 점, 그리고 기스가 나면 슬플 고가의 노트북이라는 점은 단점일 수 있겠지만 무게와 크기, 성능, 디스플레이, 스피커, 배터리 등등 여행용 노트북으로서의 조건은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그램, 갤럭시북 등 국산 경량형 노트북 역시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일 수 있고 각종 경량형 비즈니스 노트북들, 그러니까 레노버 싱크패드 X1 나노, HP 드래곤플라이, 에이수스 익스퍼트북 B9 등도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니즈에 맞춘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을 제외하고는 여행이나 출장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제품들입니다. 그 외에 나는 해외를 나가서도 밤에 게임을 해야겠다 혹은 고성능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요가 슬림 7 프로 X나 제피러스 G14 같은 선택지도 있겠네요. 근데 왜 이 영상이 이론편이냐? 실전편은 어디 갔냐?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해외여행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갔다 올 건데요. 당연히 거기도 노트북 들고 갈 거니까 거기서 오늘 말한 내용들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채널도 좁은 방에서 벗어나서 좀 밖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는 걸지도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